보시면 이렇게 두 개 있어요. 네. 두 개가 있는데, 일단 하나 더가 요 메인터넌스라고 해서 스패너 모양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장비 연동 상태 확인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키시고 시스템 1에다가 커넥트를 하시면은 이 모듈 5개가 다 이제 연동이 되는 거예요. 요거는 사실 뭐 사용자분들이 쓰실 기능은 아니고 이제 저희가 이제 뭐 장비에 대한 메인터넌스나 뭐 접근성 평가를 할 때 진행을 하는데 그냥 커넥해서 연결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정도는 확인해 줄 수 있는 거죠. 이 안에서. 그래서 이렇게 5개가 다 뜨면은 제대로 지금 연동이 제대로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 여기 어드미니스트레이션 들어가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비밀번호 어드민의 어드민입니다. 여기 이렇게 창이 하나 떠요. 이제 이게 뭐냐면 이 소프트 운영하기 전에 앞서서 프로젝트를 만들거나 유저를 생성하거나 권한을 주거나 뭐 이런 기능들 컬럼을 등록하거나 네. 하는 그런 걸 세팅하기 위한 거, 분석하기 위한 창은 아니고 네. 저는 이제 테스트라는 이제 밸리데이션은 이게 프로젝트 하나 만들어 놨어요. 네네네. 이 안에다 이제 제가 어제 설치를 하고 나서 데이터들을 저장을 시켰거든요. 그 경로는 C 드라이브에서 크롬어스트 데이터 스테이션에서 프로젝트 테스트 이 안에 이제 데이터가 제가 어제 어제 분석했던 게 여기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뭐 메소드도 들어가 있고.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이렇게 쭉 해서 할 때마다 이제 프로젝트 안에 그래야죠. 데이터를 넣어 주셔야지 데이터 정리가 잘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 만드실 때는 new 하나 만드신 다음에 이름만 적어 주시면 돼요. 뭐 예를 들면 뭐 테스트 다시 1 해서 뭐 나는 테스트 다시 1로 만들 거야 하시고 유저도 만드신 다음에 이렇게 우측 넘겨 주시면 돼요. 권한은 일반적으로 그냥 어드미니스트레이터로 주시는 게 모든 권한이 다 있으니까 네네.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테스트하고 테스트는 어드민이 사용할 수 있게끔 지금 세팅이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만드시고 나면은 아까 테스트라고 이제 생성이 됐죠. 이렇게 자동적으로 이제 생성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유저는 추가하면 되는데 유저 추가하시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윈도우 계정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컨트롤 패널 들어가시면은 제어판. 네, 맞는 거. 네, 그럼 유저 어카운트. 그럼 여기에 add 유저 어카운트 있거든요. 여기서 하나 만드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오퍼레이터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제가 비밀번호 하나 셋 4개 하나 둘 셋 넷. 그럼 오퍼레이터라고 하나 만들어졌죠. 그래서 여기서 추가하시려면 찾아서 서치를 해보시면은 네, 떴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얘를 추가를 하고 얘의 권한을 또 설정을 해주시고 네. 등록해주면 얘가 이제 오퍼레이터가 또 생긴 거예요. 그래서 뭐 각자 이제 선생님 많으시니까 이름으로 하신다거나 해서 네, 아이템 계정을 하나씩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 인스트루먼트는 장비 연결할 때 이제 저희가 세팅하는 거라서 여기는 굳이 뭐 보실 필요는 없고요. 네. 일단은 디텍터가 2개이기 때문에 UV만 단독으로 사용할 때, RI만 단독으로 사용할 때, 그리고 UV, RI 같이 있을 때 이렇게 해서 총 3개를 만들어 놨어요. 네. 그래서 분석하러 들어갈 때는 어떻게 들어갈 건지를 선택해서 들어가면 되는 건데 주의하셔야 될 거는 UVD만 쓸 건데 RID를 켜놓으시면은 안 돼요. UV만 켜놓고 하셔야 돼요. 전원 자체를. RI만 쓸 때는 UV는 꺼놓고 쓰셔야 되는 거고 같이 쓸 때는 같이 켜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설정을 해줘야 되네요. 아무래도 파워를 넣든 말든 떠나서 예.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아예 쓸 거를 결정을 해서 들어가야 되는 예, 예. 이따가 선택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컬럼이라고 해서 이제 컬럼을 등록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뭐 모델명이나 시리얼 번호 써서 네. 등록을 하시면은 이제 이따가 메소드 만들 때 이 컬럼을 써서
이 컬럼의 이력을 관리할 수 있는 거죠. 몇 번 카운트를 했고 얼마 정도 석고를. 네. 네, 여기서 등록을 쭉 해주시면 돼요. 여기 어드밴스는 뭐 스크린 락이나 뭐 이제 네. 오디트 트레이라 해서 내가 어떤 작업을 했는지 기록이 남게끔 하고 그 기록이 어떤 이유인지 뭐 그런 코멘트를 미리 적어놔서 좀 편하게 하는 건데 굳이 필요 없어요. 맞죠. 잘 안 쓰셔가지고 네, 네. 쓰시게 된다면은 요 창을 이용해 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 어드미니스트레이션에서는 이 기능이 다고요. 분석을 하시려면은 이제 이 데이터 스테이션 여기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면 어드민 들어가고 여기서 프로젝트를 선택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프로젝트로 들어갈지를 네, 네. 선택한 다음에 로그인. 그럼 이렇게 화면이 뜨는데 보시면은 RID, UVD, UVD 플러스 RID. 지금 다 켜있는 상태니까 UVD 플러스 RID겠죠? 그래서 이 IMC 선택해 주신 다음에 커넥트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지금 이게 오프라인인데 준비가 되면 스탠바이라고 이제 바뀔 거예요. 네, 스탠바이 바뀌었더니 장비가 제대로 다 연동이 됐다는 얘기예요. 이제 소프트웨어랑. 이 스테이터스 보시면은 지금 각 모듈에 대한 게 다 나와 있어요. 네네. 펌프, 오토템플러, 컬럼군, 디텍터, RID. 네. 그래서 이 톱니 모양을 눌러주시면은 디테일하게 여기서 작동을 할 수 있어요. 펌프를 키고 끄고 네네. 뭐를 킬 건지 퍼지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대신에 퍼지는 수동으로 항상 돌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네. 이거는 네. 밸브는. 그래서 만약에 퍼지를 한다고 하시면은 온으로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얘가 바꿔주게 되는 거고 B를 하고 싶다 그러면 B 선택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퍼지 다 했고 그다음에 유량으로 흘리겠다면 여기서 이제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1ml로. A에서 지금 1로 흘리고 있죠. 네. 이런 식으로 여기서 작동해 주실 수 있고요. 꺼주시면 끄면 되시고요. 오토 샘플러도 보시면은 온도 네. 쿨링 온도니까 온도 세팅 바꾸실 수 있고요. 아까 여기 제가 펌프 쪽으로 워시 된다는 거 있었잖아요. 이 스트로크 해가지고 플런저 세척하는 거, 그게 이제 요거예요. 만약에 이거 온 하시면은 5번 스트로크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작동했던 이 패드를 안 만지고서도 여기서 하실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일단 장비랑 연동이 되게 되면은 다 락이 걸려요. 보시면은. 누르지 못하게. 네. 네네. 그러면 아무리 눌러도 안 돼요. 네네. 대신에 여기 락어프로 누르면 해제는 되는데 해제돼서 할 수 있는데 락어프로 누르는 순간 여기서 에러가 나요. 일단. 그러겠죠. 네. 그러니까 연동된 상태에서는 소프트웨어만 운용하시는 게 더 좋아요. 그리고 이제 요 워시 포트가 아까 요 여기 이쪽 네네. 워시 포트로 들어가는 거 그거고요. 아이들 상태는 디폴트 상태로 돌리는 거예요. 유로나 위치나. 컬럼 오브는 이제 온도 세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네. UV 디텍터는 이제 뭐 파장 바꾸는 거. 이제 파장 바꾸는 거거든요. 여기가 뭐. 그리고 끄고 켜고 이게 오토 제로 하는 거. 다시 0으로 맞춰주고. RID는 여기 퍼지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작동하시면 돼요. 소프트웨어 연동하시면은. 그리고 퍼지가 다 됐다면 다시 꺼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데이터가 막 움직이는 거 보시면서 아 이게 어느 정도 변동폭이 적어졌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 이제 분석 들어가시면 되고 아니면은 모니터링 하시면서 실제 시그널을 보시면서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 스테이터스 창은 요 지금 현재 장비의 상태 창이라고 보시면 돼요. 현재 지금 어떻게 세팅이 되어 있는지. 여기 보시면은 이거 어제 제가 리셋을 못했는데
이 주요 소모품에 대한 정보거든요, 이게. 요거를 얼마 정도 썼는지. 예. 그래서 이제 만약에 문제가 있을 때, 아, 이게 소모품이 많이 썼구나, 이런 걸로 판단하시면 되는데, 그리고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지금 알람 이거 켜놓으면은, 지나고 나면 계속 알람 떠요. 이거 지났다, 이거 지났다, 저거 지났다. 끄시는 게 더 편하실 거예요. 이렇게 에러 메시지가 뜨는 때. 얘는 실제 이제 문제가 있을 때 저희가 바꾸니까. 그리고 오토 펌프 쪽이고, 이제 오토 샘플러 쪽. 제가 어제 한 17번 정도 카운트를 했는데 사실 별로 횟수가 크게 상관없어요. 리셋을 오늘 다 시켜놓을게요. 네. 온라인에서. 그 기능이고, 여기는 이제 뭐 넣고 빼고 이런 기능이에요. 이 안에서 이제. 네네. 상태창을 보시고 이제 메소드를 만들어 주셔야 되거든요. 메소드를 만드시면 여기 메소드 들어가셔서, 어디서 들어갔어요? 아, 나 못 봤어요. 이게 보시면은 분석, 해놨고, 데이터 프로세싱, 아나리시스, 예. 리포트, 요 순위라고 보시면 돼요. 화살표처럼 이렇게. 분석의 순서는 항상 그렇게 되거든요. 여기도 상태 보고 메소드 만들고 시퀀스 이쪽으로. 만들고 분석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메소드 들어가셔서 파일 리스트에서 뉴 메소드 눌러주시면 돼요. 기존에 있는 거 불러오신다 하면은 여기 이렇게 쭉 나열이 되니까 그거를 불러오시면 되시고요. 새로 만들 때. 예, 새로 만들 때는 뉴 메소드. 네. 이거 계속 만들어야 돼. 예. 프로그램들을 다 짜줘야 돼. A를 얼마나 흘리고 몇 분의 그레디언트 걸려가지고 몇 분 올라가는지 그걸 다 해줘야 돼. 아니면은 뭐 갖고 계신 게 있으시면은 같이 만들어 봐도 돼요, 지금. 따로 없으시면은 제가 그냥 임의대로 일단은 만들어 볼까요? 저기 한번 있으시면은 제가 일반적으로 하는 게 네. A를 한 5분 정도 흘리다가 네. A에서 이제 B로 네네. 그레디언트를 한 20분 내에 네네. 그레디언트 걸어주고 네네. B에서 또 한 5분 정도 계속 B로 100% 갔다가 네네네. 그 다음에 워싱 들어가고 다시 그렇게 워싱 들어가고. 그렇게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게 일단 처음에 들어가시면은 이 화면 좀 내려놓을게요. 절반. 이제 여기 네임하고 뭐 코멘트인데 사실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는 네. 레포트에 나중에 뭐 넣을 때 뭐 그런 거고. 이 펌프에서 보시면은 여기 그레디언트 모드라는 게 있어요. 이게 지금 LFM으로 기본 세팅이 되는데 HFM으로 바꿔주세요. 이제 하이 프리퀀시 모드라고 해서 그레디언트에 더 적합한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고속 혼합. 용매를 2개를 쓰는 거잖아요, 그레디언트는. 맞습니다. 그리고 그 조성이 바뀌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는 고속 혼합을 하기 위해서 HFM으로 제가 세팅도 해놨어요, 여기 장비대에. HFM을 꼭 바꿔주셔야 되고요. 이게 디게싱 유닛 사용하는지, 예, 그리고 업스트레스라고 해서 펌프 1의 압력을 계속 분석하는 중간에 네. 체크를 할 건지, 네네. 모니터를 할 건지. 맞습니다. 저는 항상 체크해줘요, 이거. 네, 맞아요. 그리고 여기는 용매, 뭔지 용매에 대한 이름만 써주시면 돼요. 그냥 네. A에 뭐 메탄올인지, ACN인지 뭐 그런 거 체크해주시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중요한, 아까 교수님 말씀해주신 여기 그레디언트 조성을 맞추는데요. 5분까지, 만약에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5분까지 100을 흘린다고 하면은, 네. 5분까지 100으로 계속 흘리는 거예요. 뭐, 분당 1ml로. 네. 그리고 나서 5.1분부터 서서히 바꾸는 거죠, 이제. 뭐, 한 몇 분 흘리신다고 하셨죠? 20분이요. 그럼 20분까지 쭉 흘리시는 거예요, 이제. 근데 이게 너무 급격하게 지금 올라가는 부분이 있어서, 원래 일반적으로는 이렇진 않거든요, 그레디언트 분석이. 여기서 예를 들어서 뭐, 30%부터 먼저 흘리고, 그렇지.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서서하게 이제 이렇게 이제 올라가게끔 하는 건데, 이거 그레디언트에 대한 거는 뭐, 분석 조건 보시면 다 세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그냥 그거 그대로 맞춰서 하면 입력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나중에는 뭐 50으로 늘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씩 이제 올려주는 거죠. 그러고 나서 최종적으로 뭐 이게 D100으로 아, 이게 계속 흘린다든가. 나타나네, 이렇게. 예, 그러면 이제 아. 어느 식으로 이게 들어가는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기 지금 이 유량이 지금 분당 1ml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제 나머지가 안 써주셔도 돼요. 바꿀 때만 써주시면 돼요. 만약 요 시점부터는 2ml 흘리겠다. 사실 이런 분석은 거의 없거든요. 없어요. 네. 그냥 처음에만 적어주시면 되세요. 또 펌프는 이렇게 하면 다 세팅되는 거예요. 그레디언트, 유량, HFM 바꿔주시고, 압력 체크해주시고. 그래서 펌프 일단 세팅 완료했고, 그 다음에 이제 오토 샘플러.
쭉 내려보시면 이제 오토 샘플러 떠요. 네. 오토 샘플러. 오토 샘플러는 사실상 크게 바꾸실 건 없어요. 실린지 스피드, 뭐 니들 다운 스피드, 뭐 실린지 볼륨인데 이게 100마이크로짜리 실린지이기 때문에 0.1mm에 고정 세팅 해주시면 돼요, 그냥. 그리고 뭐 실린지 스피드나 리드 다운 스피드는 약간 샘플의 어떤 그런 점도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씩 바꿔주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냥 기본 디폴트 세팅을 해주시면 되세요. 예를 들어서 뭐 소량의 뭐 샘플을 주입한다고 했을 때는 실린지 스피드를 좀 낮추는 게 좋아요.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가야 되니까. 네네. 그리고 뭐 타임 인젝션 및 펌프는 이 펌프하고 오토 템플러하고 싱크를 맞춰줘가지고 샘플이 주입될 때 플런저를 밀어주면서 계속 일정하게 밀어줄 때에 샘플이 계속 주입되게끔 하는 그런 기능이라서 이제 RT의 재현성이 이제 좋아지는 거거든요.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데 사실 RT는 다 좋아요, 항상. 안 쓰셔도. 예, RT는 뭐 잘 안 나올 일이 없기 때문에 네네. 펌프 문제가 아니고서는. 예. 그리고 센스 미싱 바이알이 다른 위치에 잘못 있을 때 에러가 나게끔 하냐 안 하냐. 에러가 나게끔 해야지 어차피 분석이 안 되는 그렇죠, 거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네. 샘플링 할 때 우리 네. 샘플 넣잖아요. 네네. 넣는데 항상 1번부터 시작하는 아니요, 상관없어요. 그럼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그렇죠. 돼요. 네, 네. 세팅하시는 대로. 세팅을 어디서 만약 프로그램 할 때 예. 예를 들면 제가 오토 샘플러 안에 예. 11번부터 나왔다. 네네네. 그때는 어떻게 그건 이따 했다는지. 시퀀스 만들 때 그때 세팅하면 돼요. 네. 이렇게 만들고 워시는 이제 분석하고 나서 워시 할 때 자동 다 디폴트로 두시면 돼요. 근데 이제 니들 워시 타임이라고 해서 여기 담겨져 있는 시간을 좀 더 늘리게 할 수는 있어요. 이제 편에 워시 타임. 네. 뭐 예를 들어 60초로 세팅하시면 네, 네, 60초 동안 담겨져 있는 거예요. 샘플에 따라서 샘플에 따라서죠. 예. 이제 만약에 이게 좀 농도가 진하다거나 네, 하면은 진하면은 좀 오랫동안 워시 타임 세척해 주는 오래 게 하는 좋아요. 거죠. 네. 그리고 플런저 워시 아까 말씀하셨던 요 워시 네, 분석 인젝션 하고 나서 이게 플런저 워시 할 건지 안 할 건지 네네. 굳이 할 필요는 없으니까 체크 안 되고요. 디폴트로 서머 유닛은 온도 온도 물론 세팅했지만 이게 여기를 체크를 하시면은 이 10도가 되지 않으면 분석을 하질 않아요. 기다리는 거예요.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체크를 안 하시면은 일자는 분석하고 얘는 이제 서서히 그냥 제가 세팅된 온도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오토 샘플러도 끝이고요. 그 다음에 컬러 모드. 컬러 모드는 진짜 단순한 게 그냥 온도만 온도. 드시면 돼요. 40도인지 60도면 60도. 이렇게. 이쪽에만 체크해 주시면 되고. 뭐, 온도도 뭐 그런 경우는 없겠지만 뭐 시간대에 따라 바뀌신다 하면은 시간을 추가하시면서 늘려주실 수는 있어요. 요거도 온도도 체크를 해주시면 좋은 게 온도 변화에 따라서 또 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외부 온도까지 볼 수 있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요거 지금 보면은 톨러런스가 1도라고 돼 있으면은 60도 플러스 마이너스 1이면은 59에서 61이잖아요. 59에서 61 사이에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1분 동안. 1분 동안 기다려서 유지가 된다 하면 이제 그때 분석이 들어가는. 온도는 잘 올라가고 잘 떨어지고 하니까요. 문제 되실 거고. 아까 제가 그 어드미니스트레이션에서 이제 컬럼을 등록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여기서 추가하는 거예요. 컬럼을 뭘 썼는지. 어떤 컬럼 쓰는지. 네. 그럼 체크를 하시면은 이제 걔는 이제 카운터가 되는 거죠. 이제 인젝션 횟수에 따라서. 그럼 컬럼 5분 끝이고요. 이제 UV 디텍터. 여기에 이제 여기 보시면 타임의 스탑 타임인데 여기가 이제 런 타임을 세팅하는 구간이에요. 얘는 60분을 분석을 한다면 60이라고 세팅을 해주시면 되고요. 10분이면 10분이라고 세팅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리스폰스하고 샘플링 페리오드는 이 리스폰스는 여기서 이제 검출된 게 신호를 얼마나 빠르게 보내느냐 느리게 보내느냐의 차이거든요. 이게 빠르고 느리고에 따라서 노이즈가 심한지 아니면은 네, 좀 브로드하게 나오는지 뭐 그런 것들을 세팅할 수 있는 건데 이것도 다 그냥 기본 세팅 해주시면 좋으세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바꾸실 거 없고요. 예를 들어 이제 이거 하나만 설명드리면 레인지가 이제 2.0하고 4.0 있어요. 이게 이제 흡당치에 대한 최대 흡당치 네네. 기준이거든요. 흡당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농도가 엄청 진해서 잘리는 경우가 있어요. 2000에서 잘리는 경우. 그럴 때는 4.0으로 바꿔서 하시면 되는데 기존에 찍었던 거 바꾸진 못해요. 다시 찍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 예. 이미 수집한 거는 그렇겠죠. 바꿀 수는 없어가지고 2.0으로 기본 두시면 되고요. 네네.
여기서 이제 파장 바꾸시는 거. 뭐 300 나눠서 찍으시나고 300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340, 280. 예. 그리고 이게 기능 중에 하나가 듀얼 파장이 가능해요. 두 가지. 예, 두 가지 파장을 분석할 수가 있거든요. 네네네. 체크를 해주시고 여기서 하나, 두 개를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 조건이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파장이 몇 파장 이상 벗어나면 안 되고, 뭐 그런 기능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매뉴얼에 상세하게 다 나와 있으니까요. 보시면 되고, 예를 들어 이게 안 맞으면은 저장 자체가 안 돼요. 뭐가 잘못되어 있다고 뜨거든요. 에러가 뜨면은. 보시면은 듀얼 웨이브렌스에서 했을 때는 샘플 페리오드가 400 이상이어야 되고, 근데 지금 200이죠. 샘플 페리오드 할 수가 없대요. 200 원투가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거를 400으로 바꾸고 저장을 하면 또 지금 문제가 생긴 게 또 뭐가 하나 안 맞는 거. 이거 250하고 600. 두 개의 차이가 160 나노 이상 나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거 같아요. 이것이 600가 너무 차이가 나가지고. 네, 너무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그런 건데 그런 식으로 어차피 저장이 안 되니까 보시면 되고 매뉴얼 맞춰서 있으니까 놔야지. 네네 세팅이 잘 되어 있습니다. 네. UV 디텍터 끝이고 RID RI도 여기다 런타임 여기다 세팅해 주시는 거예요. 네네. 60분이면 60분. 근데 예를 들어서 같이 분석하는데 얘는 10분이고 얘는 60분이면은 60분으로 돌아가겠죠, 분석이. 그렇죠. 대신에 UV는 10분만 수집하고 이제 데이터 더 이상 수집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은 이게 시간의 흐름상 UV 먼저 지나가고 RI를 가기 때문에 RI가 더 늦게 나와요. 같은 피크가 나오더라도 한 시간차가 정확하게 시간차가 뭐 어느 정도 분석이 날지 모르겠지만 한 1, 2분 정도 아마 날 거예요. 1, 2분 안 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차이가 좀 있다는 걸 감안해 주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바꾸실 거 없어요. 똑같은 기능들이거든요. 네. 온도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온도 세팅하시는 거. 네. 그래서 다 세팅되었으면은 세이브 하셔가지고 그다음 테스트 다시 1로 저장을 할게요. 네. 그래서 테스트 1로 저장이 됐어요. 네. 그럼 지금 저희가 이렇게 세팅했던 이 조건들을 장비한테 이제 넘겨줘야 돼요. 얘가 이렇게 세팅이 되게끔 네네. 이 메소드대로 저장하신 다음에 업데이트 모듈 세팅을 하시면 이 조건대로 이제 변해요. 얘가 화장도 300으로 바뀌고 네네네. 아까 이 그레디언트도 최초 이제 조건이었던 A100에 1ml로 이렇게 흘리게끔 이제 세팅이 다 되는 거죠. 분석 네네. 초기 조건으로. 네네. 그래서 여기 상태창에 보시면은 제가 하나 설명 안 드렸는데 요 펌프 같은 경우는 항상 여기서 수동을 한번 켜주시긴 해야 돼요. 요거를 안 켜주시면은 적용이 안 돼요. 업데이트 모드 세팅을 하시기 전에 펌프는 켜주시고 그 다음에 업데이트 모드 세팅을 해주시면 되세요. 유빈아, 근데- 너 안 좋아 보이네. 근데 어차피 뭐 퍼지 해주시고 이미 흘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펌프는 항상 가동이 돼 있으실 거예요. 네네. 이 상태에서 지금 현재 시그널을 보고 싶다고 하시면은 여기 스타트 모니터링 해주시면 돼요. 네네. 스타트 모니터링 해주시면 여기 밑에 모니터라는 창이 있잖아요. 이걸 열어주시면은 현재 어떤 상태인지, 그래서 펌프 원의 압력을 볼 수도 있고요, 온도를 볼 수도 있고, UV 시그널을 볼 수 있고, RI 시그널을 볼 수 있어요. 보통 저희는 시그널 위주로 보니까 두 개 보시면 되고, 이게 지금 UV 디텍터 시그널 아래 내려보시면은 이제 RI, 예. 뭐 간단하게 화면을 보시려고 하면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보셔도 되고요. UV RI로. 네네. 여기도 이제 간단하게 이제 시그널이 나와요. 나오고, 네. 아. 보시면은 지금 이제 시그널이 나오고 있죠. 이런 식으로. 나오네요. 예. 이게 플랫하게 유지가 될 때 분석에 들어가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제 세팅해 놓고
적용시켜 놓고 모니터링 하면서 좀 기다리셔야 되죠. 이제 안정화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안정화가 됐다고 하면은 스타트 모니터링을 꺼주시고 분석에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스타트 모니터링 하시면서 시퀀스를 하나 만드셔야 되는 거죠. 분석할 내가 어떻게 분석을 할 건지. 만드시는 방법은 마찬가지로 new 샘플 테이블 하나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이름을 하나 지어 주셔야 돼요. 테스트 다시 1. 메소드도 집어 넣어 주셔야 돼요. 어떤 메소드 쓸 건지. 네네. 저희가 만들었던 네. 거 넣어야겠죠. 네네. 하시고 뭐 여기서도 세팅할 수 있지만 일단은 만들어 주신 다음에 여기서 지우고 삭제하고 다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주시는 게 편하더라고요 저는. 네네네. 그래서 여기가 이제 바이알 넘버 어떤 바이알을 먼저 쓸 건지. 네네. 예를 들어 1번 바이알 내 인젝션 볼륨이 뭐 20마이크로다 하고 샘플 네임은 이제 블랭크를 일단 우선 먼저 찍는 네. 게 이제 좋으니까 블랭크. 블랭크라고 세팅을 해주시면 되고요. 2번 바이알. 2번 바이알은 이제 스탠다드겠죠. 스탠다드. 뭐 농도를 입력하시든 어차피 알아보실 수 있게 스탠다드 1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3번 바이알도 마찬가지로 뭐 스탠다드 이제 커브를 그리실 테니까 다시 2번. 4번 바이알은 뭐 스탠다드 다시 3번. 뭐 우클릭하셔서 필드안 하면은 다 동일하게 다 적용돼요. 네네. 3번까지 하고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5번부터 샘플이다. 샘플. 뭐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는데 주의하셔야 될 거는 이름이 겹치면 안 돼요. 아. 네, 겹치면은 동이 중복이 돼가지고 네네. 에러가 날 수 있거든요. 스탠다드니까 여기 스탠다드 바꿔주고. 뭐 레벨 같은 경우는 이 샘플이 어떤 농도를 갖고 있냐를 입력해 주는 것 때문에 있는 건데 나중에도 바꿀 수 있긴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세팅을 해주시면 돼요. 이름 적으시고 네. 여기 넘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반복 횟수에 몇 번 반복할 건지. 아. 예를 들어서 블랭크 안정이 좀 덜 된 것 같아. 블랭크를 몇 번 더 찍고서 네네. 찍어야겠다면은 여기서 3번이라고 하지만 블랭크를 3번 다 따다닥 찍고 그 다음부터 이제 넘어가는 거죠. 이제. 네네네. 1이라고 하면 한 번만 찍고 넘어가는 거고요. 메소드 들어가 있는 상태고 이퀴벌레이팅 타임이라는 게 또 있어요. 이게 예를 들어서 20분이라고 하면은 20분 동안 이 조건으로 시작이 돼요. 스타트가 돼요. 근데 수집은 안 돼요. 안정화 시간을 앞에 더 주겠다. 아. 예를 들어서 뭐 내가 5시에 음. 가야 되는데 지금 4시 뭐 50분이에요. 30분 정도 안정화 더 주고 분석이 들어가서 좋겠는데 난 나가야 되니까 그럴 때 뭐 이런 식으로 세팅해주면 30분 후에 돌아가는 거죠. 스타트를 걸어주시면. 그리고 노이즈 테스트라고 해가지고 이 노이즈하고 드리프트 기준 안에 들어와야지만 스타트가 되게끔 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 기준에 들어왔을 때, 안 들어왔을 때 반복을 할 건지 그냥 넘기고 분석을 할 건지 아니면 분석을 중단할 건지 뭐 이런 것도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근데 모니터링 할 때 저희가 육안으로 시그널 확인하고 하니까 많이 쓰시진 않으실 거예요, 이 기능은. 이벤트라고 해서 요 분석, 요 지금 현재 요 시퀀스가 끝나고 어떻게 진행을 할 건지, 분석 안 들어가고 기다리게끔 세팅을 할 건지, 아니면은 셧다운을 걸 건지, 아니면 LC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또 돌릴 수가 있어요. 이거 끝나고 난 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럼 거의 마지막에 하겠죠, 이거를. 쭉쭉쭉 찍고, 거의 요 시점에서 이제 거의 하시겠죠. LC 프로그램을 돌리시거나, 셧다운도 여기서 거시겠죠, 이제. 메입도 그렇고. 이렇게 보시면은, 분석이 끝난 다음에, 펌프 1에서 매뉴얼로 뭐 C라인이 만약에 워시할 수 있는 용매를 이제 미리 채워두시고 하셨다면은 이 C라인으로 흘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C라인으로 1ml로 흘려주는 거죠, 이제 계속. 그래서 워싱을 할 수 있게끔 끝나고 나서. 그래서 여기서 뭐 세세하게 다 하실 수 있어. 하고 끄게 할 수도 있고 쭉쭉쭉 해서 오케이를 해서 이 방식이 있다면 요 추가된 거를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얘가 끝난 다음에 그 기능으로 돌아가게 되고,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는 잘 안 하시기는 하고 그냥 셧다운 걸고 끝내시죠. 웬만하면.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이브 해주시고요. 네. 다 만드셨으면 세이브 해주시고, 여기 add table to analysis Q로 하면은 이제 일로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스타트 어널리시스 하면 바로 이제 분석 들어가는 거죠. 네, 네. 지금. 제가 한번 스타트 걸어볼게요. 네네. 한번. 지금 아까 이큐블레이트는 30분 준 것 때문에 지금 스타트 안 들어 이렇게 아, 있는 거거든요. 그렇구나. 네. 네. 앞에 저 여기 이큐블레이트 30분 준 것 네. 때문에 30분 후에 들어가는 여기 보시면 이게 시간 리메인 타임 나오거든요. 네, 몇 분 네. 남았는지. 예를 들어 이렇게 된 상태에서 지금 만약에 분석이 들어간 거랑 동일한 상황이긴 하거든요. 네. 여기서 시퀀스를 더 늘리고 줄이고 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요? 네, 여기서 뭐 추가로 하시면 되고요. 음. 이렇게 늘려주시면 되죠. 뭘 늘릴 건지. 네네. 샘플 추가해가지고. 네, 샘플 한다든지. 추가하시면은 중간에 뭐 더 찍고 싶다 하시는 거는 하실 수 있고, 네네네. 지우고 싶은 거는 지우실 수도 있어요. 이런 어차피 보면서 해야 되니까. 예, 예. 그안 나오면 다시 또 걸어야 될 거고. 예, 예. 그리고 시간도 바꿀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10분을 세팅했는데 네. 더 나올 것 같아. 그 뒤쪽으로 뭔가 더 안 빠지고 나올 것 같아 시간을 하면은 더 길게. 시간을 더 늘리실 수 있어요. 여기서. 아. 예를 들어서 30분 정도 더 있다가 보겠다면 30분 더 수집하고 네. 넘어가게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얘는 바꿨지만 얘는 적용이 안 돼 있단 말이죠. 30분 더 한다는 게 같은 분석이라고 하면은 그러면 메소드 가셔서 여기서 런타임에서 바꿔주시면 되세요. 바꾸고 다시 세이브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여기 큐에 있는데 이거 업데이트 할 거냐 뜨거든요. 업데이트 한다 하면 돼요. 지금 실행 중이니까 그거를 퍼스를 누르고 정지시키고. 예, 일단은 근데 정지라고 해서 수집이 안 죄송해요. 무조건 멈춰야 되네요. 예. 이제 만약에 분석을 중단하실 때도 보시면은 바로 그냥 다 중단하는 게 있고 얘 분석 안 하고 다음 걸 넘기는 그 스탑도 있는 거예요. 예. 얘는 이제 다 바로 즉시 멈추는 거고 얘는 다음 걸 넘기는 거. 네네네. 즉시 멈추시면 즉시 멈추는 거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럼 바로 이제 분석 끝나고 바꿔준 다음에 네, 다시 또. 바꿔준 다음에 그러니까 리메인에 있어서 수집을 못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스톱 갈게요. 이 안에 그 데이터 네네. 저기 처리하는 프로그램 별도로 또 있나요? 예, 여기 데이터 아나리시스라고 해서 아나리시스, 예.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지금까지 했던 게 데이터를 이제 분석하기 위한 거였어요. 맞습니다. 얻기 위해서 이제 실행하는 오퍼레이팅 하는 거고, 요 얻은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데이터 처리하는 창은 또 다른 데 있어요. 그것도 중요해서. 네. 이게 더 중요하죠. 지금 뭐 이런 뭐 한두 번 반복하시면 이건 어렵지 않거든요. 맞습니다. 이거는. 어차피 좀 피크홀이 면적도 계산해야 되고 네. 그게 어차피 양으로 계산하는 거라서 네네. 정량을 해야 되면 네. 저는 피크 계산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예, 예. 면적 발생은. 이거 지금 주입을 하고 있어요. 1번 때문에. 네. 이제 미드를 움직여서 주입하고. 아.
안쪽으로 보셔야 돼요. 야, 주입을 하는 거예요. 이게 왔어. 이게 움직이네. 얘는 가만히 있고 와서 하는 게 니들은 아니라. 이렇게밖에 안 움직이고요. 이 렉이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면서 네네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워시 들어가십니다. 네네네. 주입하는 순간부터 이제 시그널 나와요. 그래서 이제 UV 쪽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수집하고 있죠. 이거 지금 안정화가 제대로 된 상태는 아니라서 조금 이제 데이터가 안정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이제 분석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현재 얼마 남았는지 시간 나오는 거고. 분석 끝나고 나면은 데이터 처리를 해야 돼요, 이제 말씀대로. 그 화면은 이 데이터 어널리시스로 들어가시면 돼요. 분석 돌리고 데이터 처리하고 리포트하고. 아, 딱 그게 순서대로 됐네. 분석 돌릴 때 상태 보고 메소드 만들고 시퀀스 만들고 네. 실행하고 약간 네네. 요 순위라고 보시면 돼요. 이 위에서 아래로. 위에서 아래로. 네. 그래서 데이터 아널리시스 들어가 보시면은 혹시 해놓은 거 있으세요? 네, 처음엔 요 화면으로 뜰 거예요. 네네. 아무것도 없죠. 그럼 내가 불러올 데이터는 여기서 불러오시면 돼요. 이게 제가 분석했던 데이터거든요. 어제. 네네. 그래서 6번을 반복해서 찍었어요. 그래서 네. 그 재현성을 제가 확인을 했는데 네. 요 UV 이거 선택해 주시면은 이제 이 시그널이 나오는 거고 이거 데이터를 얻고 싶어서 하는 거야. RI 시그널을 얻고 싶으면 이걸 열시면 되는 거예요. 이때는 제가 분석을 연결해서 해놓은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아, UV만 따로 지금 따로 나오는 거, 이 시그널만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시그널 잘 네네. 제대로 나오는지 정상적으로. 이 데이터 이렇게 다 모든 데이터 안에 이렇게 다 여실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스탠다드라고 하고 하면은 우리가 뭔지 알잖아요. 이 스탠다드는 어떤 성분인지 그쵸. 우리가 알고 넣는 거니까 그쵸. 농도도 알고. 근데 샘플은 모른단 말이죠. 저희가 어떤 건지 어떻게 나올지 모르고 맞습니다. 어느 양이 있을지 뭐 대략 계산은 되겠지만 또 모르고 저희가 그걸 구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처음에 여신 다음에 요게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성분이다. 얘의 이름을 정해줘야 돼요. 얘 이름이 뭔지 알고 있죠. 저희는 뭔지. 얘는 메틸파라빈이거든요. 그럼 여기다가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처음에 아무 화면도 없거든요. 여기서 이름을 정해주면 애드 컴파운드로 눌러주시면 돼요. 이렇게 컴파운드 네임을 일단 여기다 입력해 주시면 돼요. 메틸파라빈. 메틸파라빈이고 RT가 몇 분에 있는 게 메틸파라빈이냐를 저희가 또 지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네. 얘가 지금 2.602분에 나오네요. 2.602분에 나오네. 그리고 RT 윈도우라는 건 이게 반복해서 찍지만 RT는 조금씩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얘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 얘로 지정을 할 거냐. 보통 한 10% 정도 주거든요. 한 0.2 정도 주면 되겠죠. 예. 그렇게 하고 OK를 누르면 바로 얘는 요 구간에 있는 애는 메틸파라빈이다 라고 해서 메틸파라빈 이제 인식이 된 거예요. 메틸파라빈으로. 일단 뭐 이거는 이제 단일 성분을 저희가 찍었으니까 하나만 나오지만 여러 개 이렇게 막 나오실 거예요. 이제 하면은 계속 추가해서 더 넣으시면 돼요. 몇 분짜리 뭐고 몇 분짜리 뭐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세팅하셔야 될 게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스탠다드를 그린다고 하면은 스탠다드 하나만 찍고 하진 않거든요. 이제 농도별로 이렇게 찍은 다음에 그 커브를 맞아요. 이용해서 저희가 이제 농도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의 포인트는 정확하지 않거든요. 이렇게 커브를 그려가지고 하는 게 정확하기 때문에 커브를 그리기 위해서는 여기서 칼큘레이션 메소드에서 익스터널로 해주시면 외부 표준 물질로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세팅을. 그리고 이 샘플의 농도가 몇인지 미리그램 퍼 리터면 이제 ppm 단위니까
이거 뭐 아니면 뭐 알고 계시는 농도로 바꿔주시면 되시는 거예요. 네. 그러나서 컨센트레이션 세팅 하면은 샘플 1, 2, 3, 4, 5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에 농도가 몇인지를 여기다 입력을 해주시는 거예요. 스탠다드 첫 번째 농도는 1이라고 하면은 아까 제가 여기서 ppm 단위로 세팅을 했기 때문에 1번은 1ppm, 2번은 2ppm, 뭐 예를 들어 3번은 5ppm, 네. 4번은 뭐 10ppm,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늘려나가는 거죠. 이제 네네. 맞춰주는 거예요. 칼리브레이션 할 것 같아요. 네, 칼리브레이션 할 거를. 그리고 나서 이제 OK 눌러주시고, 네네. 중요한 거는 뭐가 1, 2, 3, 4인지를 세팅을 안 했어요. 아. 모르잖아요. 그럼 네네. 이거는 여기 샘플 세팅해서 여기서 세팅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스탠다드고, 얘가 1번, 2번, 3번, 4번에 따라서 1번, 2번, 3번, 4번 요거예요. 그러니까 네네. 1번이 1ppm, 2번이 2ppm, 얘가 5ppm, 얘가 10ppm 이런 식으로 이제 맞춰주는 거죠. 싱크대. 네. 얘가 1ppm짜리, 얘가 2ppm짜리. 네. 그래야지 얘가 인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세팅해 주시면 되고, 인테그레이션 세팅이라는 거는 지금 보시면은 이 적분이 돼 있긴 하지만 네. 필요 없는 것도 적분이 돼 있고, 네. 그 앞에도 이제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 네.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일단 그 기본적으로는 적분을 할 때는 이 베이스라인에서 베이스라인으로 이제 떨어지는 게 제일 좋거든요. 물론 이게 깔끔하게 나오지 않고 뭐 이렇게 두 개로 그쵸, 좀 그쵸. 분리가 안 되는 경우도 있으면 이렇게 스플릿으로 끊기도 하는데, 일단 제일 일반적인 건 이 베이스라인에서 베이스라인으로 떨어지는 이런 피크예요. 근데 이 피크를 내가 필요한 것만 잡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것만 잡는 게 제일 간단하니까, 여기 기능들이 인테그레이션 이 파라미터 기능들이 여기 쭉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보시면 노이즈 밸류라고 해서 이 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노이즈는 이제 적분을 하지 않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 제가 10이라고 세팅을 하고 적용을 시켜보면은 네. 10을 좀 이렇게 없어지죠. 이런 아, 잔피크들은 그래요? 없어지고, 네, 네, 네. 대신에 얘도 이렇게 늘어났잖아요. 얘도 이렇게 작아졌잖아요. 베이스라인 베이스라인이니까. 그러니까 얘는 좀 더 줄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베이스라인이 떨어질 수 있게끔. 근데 보면은 또 얘가 또 이렇게 같이 잡혔어요. 또 잡히죠. 이게 필요 없는 게. 네. 이런 거는 뭐 센시티비티 이제 얘도 센시티비티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그 피크 검출 감독을 이제 높이는 거거든요. 얘를 또 올려도 되고, 그럼 또 얘가 또 낮아지니까 이렇게 해서 잡히면 차라리 다른 기능을 추가해서 얘를 없애주는 게 나을 수도 있거든요. 인테그레이션 이니빗이라고 해서 몇 분부터 몇 분 구간 사이는 접근을 하지 않겠다. 0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여기서부터 베이스라인이 다시 이어진다고 봤을 때 이 구간에서 여기까지 잘리면 딱 적당하잖아요. 이 네, 피크 그쵸. 같은 경우는. 그쵸. 그럼 얘는 여기서 그냥 잘라버리는 거예요. 얘 시간을 봤을 때 2.3분이거든요. 음. 2.3분을 해서 딱 없애버리고, 없었죠. 네, 네. 근데 얘도 사실 조금 더 늘렸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늘리면은 한 요 정도까지는 늘려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베이스라인까지니까. 네, 네. 그러면 아, 얘도 그렇죠. 예, 얘도 뒤쪽도 올라가 있네요. 예, 뒤쪽도 뭐 3.2분부터 5분까지는 접근 안 하고, 얘 값을 낮추면 이제 얘가 쭉 거기까지 떨어지겠죠. 이제 감도를 좀 낮추면. 네, 네, 네.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러네요. 그러면은 저 끝에서 거의 끝으로 이제 됐어요. 이런 식으로 적분을 이제 해서 내가 이제 적분을, 이거는 이제 뭐 사용자가 판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블랭크도 찍으면 블랭크가 예를 들어서 뭐 나오는데 뭐 여기도 이렇게 살짝 나온다 하면은 이쪽에서 잘라야 될 수도 있는 그쵸, 거고. 그쵸. 예, 비교해 보시면서 적용을 하면은 전체 다 적용이 돼요. 여기 있는 데이터들은 이 조건에 따라서 보시면 얘도 그렇고 다 적용이 됐어요. 이제 그 동일하게. 만약에 이 여기 쭉 나열했던 피크들의 이제 다 같이 겹쳐서 보고 싶으시다고 하면은 여기 오버레이가 있어요.
해서 아, 이렇게 진짜, 예. 네,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또한 넣고. 네. 이게 제일 중요한. 반복 깰 때 재현성이 어떤지 보는 거는 맞습니다. 이건 첫 번째 피는 조금 떨어져요. 맨 처음 찍은 거라서. 네네. 그리고 삭제 보면은 대체적으로 되게 일정하게 잘 나온 거거든요. 잘 나왔네. 네, 기준도 0.1% 나왔으니까 0.15 나왔거든요. 잘 나왔고. 근데 이런 식으로 겹쳐 보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봤을 때 하나만 보는 거잖아요. 지금 다 같이 봤을 때는 어떤 경향이 있는지 보실 수 있고. 특히 이제 블랭크랑 비교해서 보실 때는 이 기능을 많이 이제 쓰셔야겠죠. 블랭크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먼저 보고서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아까 그래서 또 인테그레이션 세팅해서 이제 적분을 다 세팅해 주시고요. 네. 적용을 시켜 주시고 여기 칼큘레이션 리저트는 그냥 결과 잠깐 나타내주는 창이에요. 네네네. 에어리어는 그- 몇인지, 네. 에어리어 그렇죠. 퍼센트는 에어리어가 몇인지, 이제- RT 몇인지 뭐 이런 거. 네네. 샘플 세팅은 아까 샘플 세팅했던 그 스탠다드 먼지 지정해줬던 거. 이게 네. 제가 앞에 지금 칼리브레이션을 했잖아요. 네네. 예를 들어서 스탠다드를 걸어가지고 네네. 아까 농도별로 뭐 그렇죠. 0, 1, 네. 2 해놨잖아요. 네네네. 그럼 지가 앞에 거에 대한 스탠다드를 칼리브레이션 해가지고 네.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예, 예. 위에 농도를 나오는 그려주죠. 샘플 농도를 예, 계산하는 예. 거예요. 그거는 어디서 보면 그거는 지금 요거는 커브를 그린 게 아니라 지금 똑같은 인젝션을 계속 반복해서 한 맞아요, 거기 때문에 맞아요. 커브가 안 그려져요. 제가 커브를 아까 하나 그렸거든요, 어제. 네네. 커브 그린 거는 리니어리티라고 해서 제가 새로 분석을 한 게 있어요. 아, 네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세팅을 했어요. 보시면은 제가 메테파라멘 넣어주고 네네. 인테그레이션 조건 맞춰주고 네. 샘플 세팅해서 스탠다드 먼지 1, 2, 3, 4, 5 다 해줬고요. 컨센트레이션 세팅해서 뭐가 농도가 몇인지 1, 2, 농도 다 5, 10, 넣으셨고. 20 예, 다 네. 넣고 네. 이렇게 다 넣고 이 리칼큘레이트를 눌러주시면은 전체 다 프로세싱이 쭉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리칼 다시 2로 되어 있어요. 만약에 여기서 한 번 더 리칼하면 리칼 다시 3으로 되고 계속 시퀀스가 계속 생성이 돼요. 이 상태에서 퀀티테이티브 리조트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커브가 이제 그려져 있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 스탠다드가 돼버린 거야. 농도 계산이. 그러면 이제 얘를 기준으로 농도를 구하는 거예요, 이제. 칼리브레이션 자동은 됐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 커브 그렸을 때 이 R2 값이 한 49 정도는 나와야지, 39 이상은 나와야 돼요, 거의. 뭐 샘플마다 좀 다르겠지만.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얘는 지금 스탠다드밖에 없으니까 하나를 블랭크로 봤을 때, 하나를 샘플로 봤을 때 얘는 농도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려면은 이 샘플 세팅에서 얘를 제가 언노운으로 볼게요. 이제 미지 네. 시로로 네, 네. 확인을 할게요. 네. 이렇게 하고 리칼큘레이트를 다시 했어요. 네. 그러면은 커브는 4개만 그려진 거고 하나가 빠졌으니까 얘 언노운 피크니까요. 네네. 얘 농도를 보려면은 보시면은 얘가 19.919 라고 나온 거예요. 지금 얘 농도가 농도가 나오는 19.919 미리그램 퍼 리터로 네네네. 이 4개의 커브를 그린 걸 계산했을 때 네네. 그래서 뭐 이제 데이터가 많으면 쭉 더 나오긴 하겠죠. 이제. 그렇겠죠. 예, 예, 예. 아오. 그래서 여기서 보셔도 되고 아니면 레포트를 열어서 레포트에서 보셔도 되세요. 레포트 세팅 네. 누르신 다음에 레포트는 기본 양식이 몇 개가 있어요. 네, 저희가 네, 네. 제공해 드리는 거 이렇게 있는데 뭐 아무거나 하나 여시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 양식이구나 네, 네, 네. 하시고 프리뷰를 해보시면은 현재 데이터들에 대해서 적용이 돼 있어요 지금. 그럼 아까도 프로그램도 보시면은 나와 있고. 예, 예, 예. 아, 피크에. 보시면은 이게 1, 2, 50, 20으로 얘네는 스탠다드 커브고 얘는 언노운이에요. 네. 일단 이렇게 찍은 건 맞고 이렇게 시그널 다 나오고 여기 뭐 에어리얼 값 몇인지 이렇게 나오고요. 나왔고, 예. 커브 나왔고 네. 여기 그 농도까지 안 나오는 양식은 여기 농도 나오네요. 몇인지 컨센트레이션이라고 해서 네. 이 RI는 안 돼 있으니까 지금 안 뜨는 거고 네. 이게
폼은 PDF 폼으로 해서 나올 수 있는 거죠. 네네 프린트를 하시면은 네네. 이것도 나올 거고. 여기서 하시면 여기서 하시면 되고요. 네. PDF로 하실 거면은 PDF로 해서 저장하시면은 네. 네네네. 그래서 뭐 아, 보기 편하네요. 하시고 바탕화면 가면은 네. 실제로 생성이 됐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니까 네네네. 이거 한번 보시고 여기서 프린트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네. 저장해 주셔도 되고요. 아까 피코 쪽에 오버레이 시킨 거 있잖아요. 예예. 그것도 어차피 우리가 프린트 하고 싶을 때는 아, 그거 오버레이 하신 거 프린트하고 싶으실 때는 네네. 이 레프트에서는 안 되고요. 네. 예. 오버레이에서 실제로 아까 오버레이 했을 때 거기서 예. 프린트를 해버렸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여기서 하시고 나서 요거 익스포트 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 이제 여러 개의 데이터 넣으시고 네네네. 네. 좋다. 익스포트 하면은 네. 바로 이제 밖으로 뺄 수 있거든요. 요 이미지를 네네. 익스포트 누르셔서 뭐 원하시는 뭐 파일. 형식으로 바꾸신 다음에 어디다 저장하실 건지. 아, 얘네 그냥 네. 그만, 요 파일로 데이터만 할지. 그냥. 네, 그리고 요것만 딱 나와요. 예. 영상 파일로 그냥 내버려버렸네. 어우. 뭐 이런 식으로 네네네. 이제 해서 나오니까. 뭐 논문 쓰실 때라는 이렇게 참조해서 이제 해주실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여기에도 예를 들면 네. 이제 번호가 나오게끔 하고, 뭐, 1, 2, 3, 4번은, 이건 안 되는 건가요? 아, 원래 보면은 저것도 번호 넘버링 할 수 있게 그렇게 있거든요. 그 피크별로 이제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1, 2, 3, 4, 5, 또 번호 정도는 아예 그래프에서 아예 들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어떤 피크가 뭔지 뭐 그런 거를 이제 확인할 수 네네네. 있는 방법 네. 같은 거 말씀하시는 네,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 A가 컬러가, 이 컬러가 문제인데, 컬러가 다르게 그냥 나오면서 얘가 색깔을 다르면, 저게 A고 B고 C고 D구나. 이게 지금 할 여기에 텐데. 지금 겹쳐서 그렇거든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근데 여기서 어떻게 딱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요게, 네네. 좀 어떻게 잘 보이면 좋은데. A고 B고 있는데 이게 겹치다 네네네. 보니까 네, 지금 맞아요. 그거를, 저희 한번 어차피 저희는 또 그 데이터를 써야 되니까, 예, 넘버링 예, 같은 예. 거를. 아니면 따로 제가 또 넘버링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파일 따로 뭐 가지고. 또 무슨 배부리면 진짜 편한데. 그쵸. 제가 알고 있는 기능은 여기서 뭐 추가하는 건 없거든요. 없어요. 제가 한번 확인을 한번 한번 해볼게요. 해주세요. 네, 제가 예, 모르는 예, 게 예, 있을 수 예, 있으니까 예, 예. 확인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이렇게 해서 아까 레포트 근데 뭐 들어가서 전반적인 거 다 할 것 같아요. 괜찮아요. 네네. 또 아까 레포트 설명 못 드렸던 게 여기서 이제 뭐 원하시는 양식 만드셔서 양식은 네네. 필요 없는 거 지우시고 뭐 그렇구나. 필요한 거 지우시면 되고 필요한 것만 남겨두신 다음에 네네. 세이브 에즈 해주셔서 다른 이름으로 하나 네, 또. 다른 이름으로 하나 만들어 놓으시면 네, 편하겠네. 앞으로 계속 불러오시면 돼요. 여기서 맞습니다. 불러오실 때. 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불러오시면 되세요. 그리고 더 추가하고 싶으신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있죠. 그럼 여기서 넣을 수 있고요. 네, 넣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드래그 해주시면 돼요. 아. 그래서 이게 이게 보면 칼리브레이션에 대한 거죠. 이거 네네네. 농도에 대한 거 네네. 나오는 거. 그래서 프리뷰에서 적용 한번 한번 본 다음에, 시켜보고 네. 아 이거 괜찮아 하면은 프린트 하시면 되고 이거 말고 다른 걸로 바꾸려면 또 지우고 딴 거 넣으시면 돼요. 오, 하나다. 근데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이런 거 있죠. RT 에어리어 뭐 네네네. 에어 퍼센트인데 나는 뭐 에어리어 퍼센트 안 봐. 그럴 수도 있잖아요. 뭐 그쵸, 필요 없으면. 그러면 여기서 이제 빼주시면 돼요. 빼버리고. 네, 뭐 필요한 것만 넣으시면 돼요. 아. 원하시는 것만.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해준 다음에 해주시면 되고, 프리뷰 넘어갔을 때 지금 제가 열었던 데이터 등을 볼 수 있지만 또 다른 데이터들도 적용시켜 볼 수 있어요.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이건 데이터들에 대한 거거든요. 다른 데이터를 넣어봤을 때는 어떻게 나오는지 뭐 그런 것도 확인해 주실 수 있고요. 엑셀이 설치되어 있으면 엑셀로도 익스포트는 네. 가능해요. 오. 엑셀이 지금 설치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없어요? 네, 저희가 따로 설치는. 네, 제가 있으니까. 네, 하나 설치해 주시면 되세요. 네. 잠깐만. 대략 뭐 전반적인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 네. 다 이해할 것 같고요. 네네네. 저희 학생들한테 네네.